아주 오래전에는 집집마다 카메라가 한 대씩 있지 않아서 어디를 놀러 간다 그러면 카메라를 빌렸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집마다 자동 카메라가 하나씩 생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 카메라를 들고 야외에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는 웃어라 그런 뜻으로 뭐 스마일 하기도 했고 치즈 또 혹은 김치 이렇게 했습니다. 치즈라는 말이나 김치라는 말이나 치자 발음이 될 적에는 웃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치즈, 김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치즈라고 한번 정하면 사람들은 고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또 한참 지난 후에 김치라고 바뀌니까 늘 김치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조그만 데서부터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을 적에 꼭 김치 말고도 또 혹은 김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 찍을 때 묵은 김치, 신김치, 열무김치 하면서 찍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치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좀 재미없게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을 찾아보면 치자 들어가는 게 김치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꽁치, 칼치, 넙치, 그렇지, 내로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을에 사진을 찍으러 나갈 적에는 남들이 전부 다 김치 할 적에 다른 거 신김치 하고 찍으면 분명히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여러분들도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땡.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상한 사회가 됐습니다. 또 언제부턴가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겨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그런 풍습들이 생겨났는데 노래방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었는지 노래를 한 곡 부르고 나면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불러야 된다. 뭐 왼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고 또 안 부르겠다는데 강제로 불러 해가지고 부르러 가면 그땐 듣지도 않고 지들끼리 막 떠들고 끝나고 나면 잘하면서 왜 그래 앙콜 우리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 거는 정말 스트레스를 풀러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점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노래 불러갖고 점수 많이 나오면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 또 노래가 점수가 작게 나오면 이 집 기계가 이상하다 그러고 자기 단골집 가자고 그러고, 차라리 점수로 하지 말고 노래방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즐거우려면 뭐 95점, 80점 이렇게 주지 말고 노래 잘하면 주위 사람들이 1,000원씩 걷어줍시다 하는 자막이 나온다든가 500원씩 걷어줍시다 이런 류의 멘트들이 여기저기 자막으로 나오면 훨씬 더 재미나는 노래방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 안 먹겠다는 사람 강제로 주지 말고 노래 안 부르겠다는 사람 강제로 부르지 말고 잘 먹는 사람 더 먹고 잘 부르는 사람 한 곡씩 더 합시다. 우리가 살면서 고정관념을 갖지 말자,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긴 하지만 실생활에서 고쳐지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물어볼 게 별게 다 많을 텐데도 거의 아이들 보면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그거 아니면 공부 잘하니.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방송에서도 밤낮 하는 얘기들,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터,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어디 충북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저는 지금 충북 음성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나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세요. 뭐 이러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삽니다.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면 중간은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남들 하는 대로 쫓아가면 말 그대로 중간만 합니다. 남들보다 앞장서려면 튀는 생활을 해야 되고 고정관념을 깨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저기 동해 꼭대기에서 남해안으로 해서 서해안까지 굉장히 좋은 경치를 따라서 해안선을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경치가 너무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늘 하는 얘기가 어머,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기서뿐만이 아니고 제주도를 가도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좋다라는 표현이 어째서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개그맨들은 웃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또 개그맨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냥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는 많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게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끝났을 때 빈대떡을 다시 구워 먹을 적에 혼자서 후라이팬에다 참기름을 이렇게 부어놓고 골고루 묻으라고 이렇게 막 묻히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참기름을 그냥 붓지 않고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스프레이 용기에다 집어넣고 칙 한번 뿌리면 훨씬 더 편한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면 훨씬 재미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저는 주유소가 많은 걸 보고 가끔씩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주유기들이 새로운 주유소가 생길 때 어디로 갈까? 그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호프집에다 갖다 놓고 호프가 나오게 하면 얼마나 정확한 CC와 정확한 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보다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땡. 우리는 살면서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 예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하철에서 표를 살 적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표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시민들의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표 사는 곳 이렇게 바뀌어서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차 세울 공간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 앞에 세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나와서 차 세울 때를 지키고 의자를 갖다 놓고 뭐 그릇을 갖다 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주차 금지, 주차 금지. 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다 주차 금지라고 써놓지 않고 헌차 버리는 곳 이렇게 써놨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세우더래요. 3년 동안 아무도 안 세웠는데 정말 누가 헌차 한번 버리고 갔답니다. 주차 금지 써놓는 것보다 헌차 버리는 곳이라고 써놓은 아이디어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하나를 보면 저걸 어떻게 바꾸면 사람들이 즐거울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생활, 즐거운 생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 서울에서 도시로 이렇게 빠져나갈 적에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톨게이트에서 통행권을 뽑습니다. 그럴 때 통행권을 뽑을 적에 통행권에서 나오는 말이 한낱 통행권을 뽑아가세요. 그리고 통행권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볼 적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꼭 혓바닥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고속도로를 이렇게 출발할 적에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게 이 네모난 통이 아니고 그 얼굴이 시명내 얼굴로 만들어서 통행권을 뽑아가세요. 이렇게 하면 여행을 갈 적에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땡.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가을 이사철에 여러분들은 집들이 가실 때 어떤 선물들을 많이 사갖고 가셨습니까? 대부분이 휴지라든가 세제 사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휴지 많이 들어오고 세제 많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 집 주인들이 누가 사왔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선물을 사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쌀 한 가마, 소금 한 푸대, 밀가루 한 푸대 이렇게 해야지 밀가루로 수제비를 해 먹으면서 누가 사왔나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림을 그릴 적에 특히 생선을 그릴 적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늘 옆으로만 그리지 않았습니까? 조기를 그리라고 할 때 정면으로 그린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꽁치나 멸치 그릴 때 옆으로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그리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어떤 선물 받은 걸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후배 개그맨 중에 이홍렬은 자기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기념으로 그날 신문을 전부 모아서 아이한테 선물을 해줍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났을 적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는 아주 귀하고 값지고 그리고 값싸지만 귀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나이 드신 분들이랑 갔을 적에 식당 종업원이 순서에 관계없이 음식을 이렇게 나눠줄 적에 테이블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버님 먼저 드세요, 어머님 먼저 드세요, 곧 나온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연장자입니까? 하고 물어본 후에 연장자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으로 돌리면 그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축구를 합니다. 큰 시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잔디 구장이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축구와 밑에 잔디를 조금 붙이고 뛰면 틀림없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특히 여자분들 버스 안에서 누가 만지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물론 남자분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여학교에서는 남자들이 하도 버스 안에서 만져서 아이디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만지는 아저씨가 딱 나타나면 딱 뒤를 보고 그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신났군 신났어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치안들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생 중에 하나는 제가 매일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했더니 여름 방학 때 장사를 했습니다.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에 아이디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빨간 딸기 가루를 집어넣어서 붕어빵을 만들고 그 붕어빵이 빨갛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붕어빵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안 팔렸습니다. 망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아이디어 하나가 집안을 망하게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경일이 되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거는 풍습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난 신정 때도 2000년을 맞이하는 태극기가 가정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걸려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태극기를 보면서 우리도 집집마다 집을 알리는, 우리의 가족을 알리는 깃발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데나 손 올려놓고 맹생한다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말고 집집마다 가족기를 하나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 영식이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승진했을 적에, 조카가 상타 왔을 적에 집집마다 태극기를, 아니 가족기를 거는 그런 가족기 하나 여러분들 올해 만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이 나라를 대표해서 마라톤 선수가 돼서 외국에서 나가서 뛸 적에는 왼쪽에는 태극기, 오른쪽엔 가족기를 달고 달리면 가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훨씬 신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늘 가족기가 집집마다 달려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자동차 여행가가 쓴 책이 크게 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엔진열을 이용한 음식 만들기라는 책이었는데요. 그 친구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을 일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엔진에서 나는 열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계란 후라이를 부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 열에서 계란 후라이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그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T본 스테이크를 구울 적에는 100km로 20분을 달리다가 차를 옆에 세워놓고 본네트를 열고 T본 스테이크를 뒤집고 다시 20분을 가면 완벽하게 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것을 가지고 약 300가지 음식 만드는 법을 연구해서 책을 만들어서 굉장히 히트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갈 적에 차가 막힌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엔진열을 이용해서 음식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집에다가 여보, 당신 밥 해놓고 기다려. 내가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들어갈게. 혹은 고구마를 구워가지고 들어갈게. 고등어를 구워가지고 들어갈게. 이렇게 하다 보면 전자레인지용 그릇이 아니고 엔진용 그릇을, 조리용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밤부터 당장 시험하십시오. 오징어는 우선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오징어 한번 구워가지고 들어가신 후에 차차로 음식의 양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이디어 하나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선배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선배 딸아이 머리맡에 액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그림 얘기를 하나 먼저 시작할까 합니다. 그 액자 속에는 그 아이 엄마가 손을 복사기에 넣어서 엄마의 손을 팩스로 보내서 그것을 그 아이가 머리맡에다 붙여놨습니다. 왜 그걸 붙여놨냐면 엄마가 외국으로 그 특파원 나갔을 적에 이 아이가 몹시 아팠다고 그럽니다. 아파서 엄마하고 전화할 적에 엄마, 나 지금 아파 라고 얘기했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가 약을 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복사기에다 자기 손을 복사를 해서 그걸 팩스로 보내고 거기에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가 지금 달려갈 수는 없지만 평상시에 네 배가 아프면 만져주고 하던 이 엄마의 약손을 나한테 보낸다. 그 아이가 그 약손을 배에다 댔는지 안 댔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그 아이한테는 굉장한 용기를 주고 또 위안을 주고 또 아픈 마음을 참게 해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정말 세상을 바꿉니다. 이제 설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젊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 방법, 차례 지내는 순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차례 지내는 CD 하나 만들어서 스캐너로 조상들 얼굴 딱 띄워놓고 컴퓨터 제상에도 올려놓고 엔터키 한번 치면 제주는 술잔을 돌리시오. 그거 끝나면 딱 치면 전원 절 2번, 딱 치면 숟가락을 올려놓으시오.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게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 박하사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영화배우 명계남 씨가 제작을 했습니다. 명계남 씨 예전에 연극 제작해서 망한 적 많았습니다. 영화 제작에 힘입어서 그 명계남 씨가 박하사탕 공장도 차렸다고 합니다. 그 럭비공처럼 생긴 박하사탕 아시죠? 지금 많이 서양 것에 밀려서 우리의 것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번 발렌타인 데이 때 서양 것들 돌리지 말고 박하사탕 한번 연인한테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또 연애를 할 적에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야외로 놀러가서 사진들 요즘 많이 찍습니다. 자동 카메라가 발전돼서 누구나 집집마다 다 있는 자동 카메라로 사진들을 찍는데
15분 완성, 빨리 찾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 한 통을 다 찍은 다음에 그 땅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그 필름을 찾아서 사진을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재미나는 추억거리가 여러분들한테 생길 겁니다. 만약에 그 1년이 가기 전에 헤어지면 안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선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연인끼리도 선물을 해야 되고 윗사람 또 혹은 아랫사람한테 선물할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선물들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본 선물 중에 특이한 선물은 노영심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노영심 씨가 자기 애인한테 선물할 적엔 꼭 칫솔을 선물한다고 합니다. 이 칫솔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칫솔이고 그 칫솔을 볼 적마다 이를 닦으면서 제일 먼저 자기 얼굴을 떠올리라고 칫솔을 선물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듯 선물은 의미를 정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국리국리를 해봤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선물을 할 때 입술 루즈 해주면 어떨까? 입술 루즈를 하는데 그냥 루즈가 아니고 간에 좋은 약이 같이 섞여 있는 루즈. 또 마찬가지로 남자가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 술 깨는 약이 들어있는 루즈 여자가 바르고 가면 틀림없이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선물도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바꿉니다. 땡. 예전에 소주집에 가면 우리가 소주를 한 병 시키지 않고 소주를 반 병 시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점점 인심이 야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그 소주집에 소주 반병 사절이라는 팻말이 나붙고 한 병을 먹든 반 병을 먹든 관계없이 반병은 안 된다, 사절 이런 게 붙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서 반병을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술이 약해서 한 잔이나 두 잔 때문에 반병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소주 만드시는 분들 예전처럼 이제 반병을 파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반병 소주 하나 만들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잔 맥주, 한 잔 소주, 두 잔 맥주, 100cc짜리 맥주 이렇게 만들면 큰 거 팔아서 작게 파는 것보다 작은 거 만들어서 많이 파는 이런 융통성을 부리는 것도 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이런 아이디어가 매상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땡. 아주 오래전에 예비군 훈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가서 산 꼭대기에 사격 훈련을 했는데 그때 점심시간 때 나왔던 반찬이 메르치 볶음이 있었습니다. 메르치 볶음. 그 녀석들이 전부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오늘부터 메르치 볶음 먹을 적에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느러미가 찌그러진 놈, 눈이 짜부러진 놈, 그 불량한 메르치, 문신 있는 메르치. 이렇게 메르치도 다 생긴 모양이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살아가는 방식을 몇 가지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만 작관하면 세상 참 재미있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고래는 물속에 가라앉지만 살아있는 메르치는 파도를 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아이디어는 죽은 고래와 같습니다. 실천하는 작은 아이디어는 살아있는 메르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디어 하나가 메르치 밥, 반찬, 맛을 바꿉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태리 여행을 갔다가 아주 특이한 시험 제도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시험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학생 스스로가 나는 이 과목은 언제 시험을 보겠다고 학교에다 신청을 한 다음에 그 신청한 날 시험을 보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시험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시험 공부를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만하면 나는 공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교수님한테 신청을 해서 시험 보는 제도, 참 특이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가?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는 이런 시험 제도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국어 시험이면 국어 시험을 보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일주일 단위로 3번을 시험을 보게 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학생에게 주는 그런 시험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시험에 난 문제만큼이라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시험에 관한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술 많이 마시면 속이 쓰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침에 시원한 콩나물국 마시면 속이 풀리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판기에 많은 음료들을 파는데 해장국을 캔에 담아서 팔면 어떨까? 콩나물국을 캔에 담으면 어떨까? 명태국을 캔에 담아서 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틀림없이 장사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넌 왜 안 하느냐? 사실은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러분들 혼자서 집에 있을 적에 혼자 샤워를 하다가 밖에서 들리는 전화벨 소리 때문에 놀란 적 있지 않습니까? 샤워하다 말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채로 가서 전화 받기 곤란했던 적 여러분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샤워를 하면서 샤워 꼭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전화기 닮았다. 전화가 오면 스위치를 전환을 하면 전화로 바로 쓸 수 있는 샤워기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는 실현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꿉니다.